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이번에 같이 살펴볼 단원은요. 고1 공통국어 미래엔 논증 파악하며 읽기입니다. 지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 누군가는 춤을 추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또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회사로 출근해서 일하기도 한다. 해당 문장에서 사람의 끊임없는 행동의 예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결국 사람이 행동하고자 하는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동기에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가 있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제 동기란 외적 보상을 받으려 하는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가 선물을 준다는 말을 듣고 아이가 그렇게 행동했을 경우 이는 외제 동기에 의한 행동입니다. 반면에 무엇을 할 때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내재 동기가 작용한 것입니다. 즉, 과학이 단지 재미있어서 공부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껴서 봉사하는 것은 내재 동기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글쓴이는 이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떤 것을 따라 살아야 될까라며 질문을 던지며 글을 시작하고 있네요. 이후 글쓴이는 실험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실험에서는 우선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아이들에게 풀게 하였습니다. 보상을 준다는 말을 하지 않고 풀라고 하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평균 15분이 걸렸네요. 이번에는 문제를 풀면 보상을 주겠다는 상황을 만들고 두 가지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하나는 원래 문제를 그대로 풀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래 문제를 쉽게 조정하여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대개 쉬운 문제는 15분 이내로 풀었지만 원래 문제는 18분이나 걸리게 되었습니다. 보상이 없을 때보다 능률이 더 저하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외적 보상이 어려운 과업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동기에 관한 이 실험은 외적 보상이 쉬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때 예상 독자들의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면서 글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반론, 외제 동기면 어떤가? 칭찬이든 다른 보상이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 독자들의 반론을 제시하고 있네요. 이에 대한 반박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 보상만을 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외적 보상을 줬는 사람들은 관리하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작은 장난감에서 시작한 외적 보상이 게임기가 되고 자동차가 되더니 나중엔 집 한 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계속해서 기존의 외적 보상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외적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남들과 끝없이 비교하게 되어 마음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외적 보상으로 계속해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외제 동기 외에 내재 동기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시가 되는 인물들을 제시합니다. 허교수, 물리학자 파인먼, 그리고 국제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한 임씨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재밌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기쁨이어서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자 행복이어서 자신들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내재된 동기에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재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글쓴이는 예상 독자들의 반론을 하나 더 제시합니다.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도 모른다. 평범한 사람들은 내재 동기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평생 수많은 찬사를 받아왔다. 우리보다 외재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런 그들이 하는 이야기이다. 진정한 기쁨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글쓴이는 예상 반론에 이렇게 반박하였습니다.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가장 큰 외재 동기를 얻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재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이 더욱 신빙성이 있고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 내재 동기가 나온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진다. 내재 동기를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에 휩쓸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 불행해진다. 우리는 내재 동기에 따라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외적인 조건에 매몰되면 불행해진다고 주장합니다. 고래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며 춤을 추게 하려면 조련사의 칭찬이 아니라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내면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윗글은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최종적인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귀납적인 논증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행랑채가 낡고 떨어져 버틸 수 없게 된 집을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서 이것들, 즉 행랑채를 모두 수리하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그만 아직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다. 이때 행랑채 3칸 중 수리를 매우 많이 미루었던 일은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어 있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아직 온전하여 다시 쓸 수 있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보아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도 그것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니 마치 나무가 썩어서 쓰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죠. 이렇듯 자신의 잘못을 미리 알고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습관이 들어야만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된 집이 되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이후 글쓴이는 주장을 더 확장시켜 나갑니다. 어디 그뿐인가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오히려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급하게 바로잡으려 하면 그때는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늦어버리는 것이다. 라며 나라 또한 잘못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바로 고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추의 논증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글에 사용된 논증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저희 논증 방식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 방법에는 연역, 귀납, 유비 논증, 즉 유추가 있습니다. 연역은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으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3단 논법이 대표적인 연역 논증입니다. 다음으로 귀납 논증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저희가 과학적인 사고를 할 때 주로 귀납 논증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보고 100번째 까마귀까지 모두 까만색이었다면 까마귀는 까만색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귀납 논증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입니다. 앞서 행명체 이야기에서 사용된 논증 방법이죠. 이렇게까지 저희 논증하며 파악하기 내용 살펴보았고요.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윗글을 읽는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묻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내재 동기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므로 주장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읽어야겠군. 윗글은 동기와 관련되어 내재 동기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므로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는 주장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답 3번까지 찾아보면서 논증 파악하며 읽기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